네, 북한이 화성 12형 발사 영상을 공개하며 핵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가능성을 꺼내들면서 또다시 북미 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모습인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정은이 화성 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스트 단계였고 이제부터는 부대에 좀 투입해서 작전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실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 이런 고도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예. 실제로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거의 일치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조금 과장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수소폭탄이라든가 이번 이제 화성 12형 이제 발사의 성공이라든가 또 ICBM급 발사 이런 성공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네. 북한의 그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사실과 굉장히 근접하다는 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그런 그 성능 그 개선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봐야 된다. 특히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제 화성 12형 발사를 계기로 현장 지도를 할 적에 이제는 이제 전력화하고 또 실전화하고 그다음에 현대화하는데 모든 그 조치를 다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예. 지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하는 북한 측 주장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미국 그 정보 당국에서도 이미 북한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한 5, 6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 또 ICBM의 실전 배치도 1, 2년 안에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 국방정보당국의 공식적인 표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을 보는 인식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도발의 가장 큰 특징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바로 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 탐지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동식 발사대의 특징은 그야말로 이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굉장히 은밀하게 또 기습적으로 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지금도 이제 미사일 발사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할 때도 있고 고정 발사대에서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성 12형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에 처음 발사할 때는 이제 고정 그 발사대에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동 발사대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탐지가 어렵고 또 하나 우리가 탐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액체 연료를 많이 쓰는데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고체 연료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액체 연료를 쓰는 거하고 고체 연료를 쓰는 거하고 이 탐지 능력 확보 면에서 본다면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미니멈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 이 감시 자산을 통해서 예. 추적할 수가 있는데 고체 연료를 바로 장착하고 바로 쏴버리면 그것도 이동 발사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로서는 이동식 발사까지 이제 앞으로 신경 쓸 게 많아졌는데 군사적 공격 능력을 질적으로 다지겠다는 등 북한은 또 이제 추가적인 도발 암시를 했거든요. 이런 행보를 통해서 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이렇게 핵 무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부터 이제 북한이 쭉 가지고 있는 것이 최종적인 북한 정권의 목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재래식무기 있을 때는 우리 한미 양국의 연합 자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세했기 때문에 예. 이 무력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이 북한과 우리 한미 연합 전력 간의 어떤 군사력 평가면에서 질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공산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핵무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그 핵무기를 가지고서 북한이 노리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 공산화 통일에 앞서서 하나의 수단으로 한미 동맹을 해체해가지고 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혁명 역량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 안에 있는 혁명 역량이 고조돼야 돼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볼 때는
핵무기의 완성을 통해서 이런 남북한 내의 혁명 역량과 국제사회의 어떤 혁명 역량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핵 고도화 작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데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그래서인지 듭니다. 뭐 미국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또 내놨거든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다자적인 측면 또 미국이 독자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제재의 성격들이 예. 외교적인 제재와 경제적인 제재 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제재로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미 정부 당국에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 트럼프한테 특히 국방부가 보고 내용 중 하나가 군사 옵션에 대해서까지도 다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지시를 했고. 예. 그러나 이제 현 단계에서는 이제 외교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외교적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고 예. 이제 경제적 제재 중에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이 강력한 금융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 북한과 거래하는 이런 그 금융 제재를 하는 게 남아 있는데 예. 이런 금융 제재와 외교적인 제재를 가지고 고도화 작업을 막는 데는 저는 한계에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은 카드가 이제 군사적인 옵션인데 이 군사적인 옵션을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데서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이 심리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의 효과를 갖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김정은이가 어떤 그 핵 미사일을 통해서 남한이든 미국이든 공격할 징후가 있을 때는 타격하겠다 이런 선제의 타격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이제 군사적인 옵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적인 해결 이거를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구상하는 군사적인 옵션의 어떤 압박 효과가 굉장히 상쇄되는 별로 그냥 레토릭으로만 끝나는 그런 지금 현재 국면에 처해 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데 미국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제재와 압박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바로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은 맨 처음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실전 예. 배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가 이제 하나의 과제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것을 정말 우리 한국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쏠 것이냐.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본다면 이 단거리 미사일, 우리 한국이라든가 저 일본을 쏠 수 예. 있는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이제 핵무기가 이제 소형화, 경량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실전 배치는 굉장히 임박해 있다. 빠르면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CBM급도 미국에서 그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는 2020년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 봤는데 SLBM도 마찬가지고 요런 그 SLBM이라든가 ICBM이 1, 2년 내에 실전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히 군사적인 옵션 이런 것을 실제 정말 단순한 어떤 카드로서가 아니라 이런 북한의 어떤 조발층과 임박했을 때 예. 군사적으로 제압하기에는 이제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1, 2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 네.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이든 그 ICBM급 미사일이든 간에 실전 배치가 된다면 예를 예. 들어서 화성 12형 이거 금방 이제 실전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 총 11차례에 걸쳐서 통계에 의하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중에 6번이 화성 12형이에요. 예. 네. 그래갖고 화성 12형이 지금 완전히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화성 12형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 만약 실전 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도 정말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정부 또 이 미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 미사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현 단계에서는 예. 이 군사적인 옵션을 빼놓은 가장 강력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예. 막기가 어렵다. 시간이 이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어려워진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임 CIA 국장이 미추강이 전략이 장점도 있지만 위기 때 도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조금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강경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이성적 합리적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발언을 하고 정책을 가능한다고 이렇게 보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건 조금 아직은 소수고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치광이 전략.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이 외교적인 카드로 쓰려고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 자체가 일정 국면에서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이 패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 같은 예. 경우 도가 넘으면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이성적 좀 그런 전략이 많이 먹혀 들어간 경우가 냉전 시대 때 이런 소련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이 바로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일정 부분 소련의 그런 비우호적인 또 이 군사적인 의미의 어떤 위협 전략을 상쇄하는데 억제하는데 효과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가 얘기한 예를 들어 산산조각나겠다. 예.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거를 미국 공군 기지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간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그 헤일리 유엔 대사 같은 경우가 백악관에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지고 있어도 밖으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 효력이 없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미국 내에서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보고 예.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 국제사회 분위기도 보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수단이 하나로는 반드시 검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내일 출국을 합니다. 기조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렇게 도발을 했거든요. 북한이 어떤 좀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인도 지원하자마자 이렇게 좀 쏘아가지고 예. 굉장히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의 내용을 이렇게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온 조치를 총망라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통해서 밝힐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압박 투트랙 전략인데 최근에 와서 약간 제재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제 조금 초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국제사회 분위기도 대화는 이제 상당히 뒤로 밀리고 이런 압박 분위기가 전면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큰 틀에서는 대화와 압박이라고 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고 일단 그 연설에는 포함이 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은 국제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가 조금 더 현 정부 초기에 나온 것보다는 더 강하게 표현이 되고 이 대화 문제는 조금 약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어떤 북한에 대한 그 비핵화 추진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국제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조연설의 방점이 어디에 찍힐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북한 육체 핵실험 이후 첫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사실상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많은 카드들이 다 나왔고 더 이상 쓸 카드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제 북한 이번에 네. 미사일 발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행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준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 7월 달에 G20 정상회담을 할 적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 대화라든가 이런 유화적인 측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예. 한미일 3국이 대북 공조, 압박, 제재를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국면은 7월 그 당시 G20 정상회담보다 더 위중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3국 이번 뉴욕 정상회담에서도 지난 G20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 얘기, 어떤 인도적인 지원 얘기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7월 그 정상회담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는데 이 3국이 정상이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압박, 제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그런 압박 이런 거를 높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견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